자, 이제 김민규 교수님과 기석도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분쟁 조정에 대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오늘 첫 질문은 김의원 해고 문제를 갖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인가 어느 그 강남의 큰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 불법 해고 문제로 상당히 데모도 일어나고 사회적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느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불성실 경비원을 해고하려는 결의가 있었을 경우 위탁 관리와 자치 관리의 경우 처리 절차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라는 것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건데 그 경비원 소속이 위탁 관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해고랄지 채용이랄지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 그 업체의 요구를 해야 해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위탁 관리의 경우는 그리고 자치 관리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채용할 권한이 있고 해고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근로계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금 악용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비원을 3개월씩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비원이 말썽이 있었을 때 이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꼼수라고 봐야죠. 꼼수고 근로계약이 어떻게 3개월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 1년 정도로 하는 게 상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준칙에 그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닙니다. 예.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예. 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하에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업체도 있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 그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탁 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경분 인사나 이런 데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위탁 관리업을 맡는 주택관리업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비만 별도로 하는 그래서 제도가 경비를 지도하는 경비 지도사는 자격도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외부 회계 감사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외부 감사를 받기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부 주민이 고소 고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회계감사 그런 업체가 부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높게 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절차가 맞고 그렇다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법리가 중요한 거지 돈이 1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이 주민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감사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데 대해서 뭔가
네. 미심쩍은 구석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아마 작용인 것 같네요. 절차가 갖춰졌다면, 절차도 갖춰졌을지도 모르고 그거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뒷돈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뭐, 이런 거는. 이거는 특별하게 나왔던 것인 것 같은데 예. 아파트의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뭐 1000세대다, 2000세대다 업무량이 틀리겠죠. 그래서 전부 업계에서 수준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아파트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수년 전만 해도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뭐 개설하고 해서 아파트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됐는데 그 아파트에 이거 수익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하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입대회 회장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입대회 회장은 사업체를 하나 또 갖고 있게 되는 셈이 되죠. 그러면 개인 사업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사업소 등록을 하고 수익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보통 뭐 시장 장터 같은 건 분야 명의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 명의로 뭐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보죠, 사업소 등록. 뭐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분야회 명의랄지 예를 들어서 이 관리사무소의 관리 주체 같으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거는 수익 사업이잖아요. 수익 사업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해득실 관계죠. 다음은 그 아파트 단지의 어떤 정기 계약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의 정기 계약 방식에는 종합 계약 방식과 단일 계약과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를 비교했을 때 공동 정기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어느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쉽게 우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요거는 좀 전문적인 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기료를 책정을 할 때 주택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공동전기요금은 주택용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택용과 용이 따로 있고 고압용으로 해서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요금을 매길 때는 전체 거를 매기고 그 다음에 주택용을 분배를 해서 매겨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공동료가 되겠죠. 공동료 중에는 손실분도 포함이 됩니다. 변압기에 손실분이 있습니다. 약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거는 공동료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어떤 한도를 정해서 기본요금이 나오고 많이 쓰면은 조금 적게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써져.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게 그거 보면 그대로 한전에서 나온 고지서 보면은 요거는 주택용이다. 요거는 저기 거함용이다 하는 게 그거를 읽을 줄 알면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16번. 예, 그러면 경비원 그 어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경비원의 법정 임금, 아니면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조정으로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면 어떤 경비 용역 회사를 위탁 운영해서 직영 관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관리소장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위탁 운영해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상생한다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비용 전체 비용. 예. 위탁 비용이 주니까 당장 보이기에는 작을 수 있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영 관리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대 비용을 더 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약간 차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제도에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딱 좋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경비원도 같은 식구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직영으로 해야 되겠죠. 단 경비원이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들은 딱 그 시간에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그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데는 위탁 관리를 해야죠. 단순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직영 관리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 대표 회장이 어떤 개인의 그 직업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 관리사무소 출근이 무시로 상시 출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결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떻게 그 결제 방법을 택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자결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전자행정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꼭 서면 결제를 후결을 해도 됩니다. 먼저 전자결제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겠죠. 서울시 그 공동주택 관리주택 준칙에 보면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전환 2021년 1월 1일부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시스템. 근데 사실 뭐 이래 연세 드신 분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직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전자 시스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전 국민이 디지털화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흡연 문제가 아파트 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는 사례는 적은 것 같은데 그 1층 그 정원 앞에서 완전 내려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왕왕 있음으로 해서 그 저층 세대의 주민들이 많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쫓겨서 갈 데가 없죠. 예. 그런데 담배 불쌍한 안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사람들이- 피우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좋게 살 수 있도록 담배 피우는 사람이 조금 양보를 하고 또 저층 세대 사람도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설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칸막이를 해서 연기를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2, 3층 살던 사람이 이 고통이 덜 받게 그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저기 바깥에 옥 외에 흡연 구역을 조금 부스를 마련해서 이렇게 마련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 정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사실 그 저층에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떨어진 곳에 흡연 그 구역을 설정하고 부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근에 그 아주 모든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의 그 주차장이 지하화됨으로써 주차 하면서 보면 밤늦게 새벽이나 밤늦게 그 출입하는 차량들의 그 전조 등 불빛으로 해서 특히 1층에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들이 수면 방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그 스틸 그레이팅 그 안전등대의 그게 어떤 소음 있는 걸로 많이 그 1층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한다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은 조금 덜 나겠죠. 그 다음에는 소리 나는 곳을 수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덜 나게 이런 보수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조등 불빛은 상호간의 어떤 이해와 배려심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등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름으로써 틈새가 벌어지고 해서 어떤 마찰 강도에 따라서 소리가 소리의 그 어떤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아마 수리하고 교체하는 방법이 아닌 그건 뭐 다른 방법이 같네요 제가. 1부에서 2부에서도 하얀 저게 참 사실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입주자 대표의 민족 운영을 이것으로 3부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3부 얼마나 걸렸어요? 3부 얼마나 걸렸냐고? 시간 많이 걸린 18분. 18분. 네. 그래도 빨리 한 거예요. 네. 이거 두 개를 쪼개서 했던 근데 이제 거를 하나로 더 묶고 있습니다. 저 좀 편집하시가지고 18분 안 했어요. 편집 수 없어요 우리. 아. 편집할 실력이 안 돼. 그냥